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 봅니다. 권민철의 훅뉴스.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권 기자. 안녕하세요. 오늘이 올해 마지막 훅뉴스예요. 네, 예. 오늘 그래서 제가 연말 특집으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먼저 음향 한번 잘 들어보시죠. 그렇죠. 금연 그림도 한번 취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금연 그림도 뉴스성은 있네요.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 샀는데요. 진짜 피기 싫다는데요. 되게 모욕감을 느낀다는데. TV는 뭐? 아, 그 참 기분이 안 좋아. 나는 그래서 그 100만 개 중에 하나 폭발합니다. 이걸 넣어놓으면 끝이 아닐까. 아니, 권 기자. 이게 지금, 이게 우리 회의하는 장면 아니에요? 예, 엊그제 저희 아침 회의 소리인데요. 몰래 녹음하셨어요? 예, 일단 좀 죄송합니다.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. 예. 청취자들에게는 제가 저희 일상을 이렇게 좀 들려주고 싶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아니, 이게 회의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하거든요. 그 중에 네. 한 장면을 지금 녹음하신 장면인데, 네. 이렇게 들으니까 색다르네요. 예, 막판에 이제 유머와 위트도 좀 있고요. 예. 하지만 저희 회의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. 그렇죠.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 청취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찾아낸다는 게 이 보통 일은 아니죠. 예, 예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1년치를 결산해 보면서요.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. 예. 말하자면 김현정의 뉴스쇼의 1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조금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 예.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이 총 1년간 인터뷰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? 제가 세보니까요. 1,029명이나 되더라고요. 1,029명. 네네. 그 가운데 이 반향이 컸던 인터뷰를 7가지 범주로 나눠서요. 두세 가지씩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한 것들이 오늘 첫 번째 범주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범주는 그렇습니다. 우리의 단독 인터뷰들. 예, 지금 들으실 인터뷰도 단독입니다. 예. 그분이 그 말을 시작하고 예. 녹음이 되었더라고요. 47분. 예. 네. 그 47분 중에 박태환 씨가 한 말은 요 한마디였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마 박태환 씨도 그리고 가족도 많이 울었었거든요. 기억납니다. 이거 박태환 선수 매형 인터뷰였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이 직권남용을 세상에 알린 바로 그분이죠. 그렇죠. 사실 저희는요, 이 김 전 차관의 이 같은 행태를 리우 올림픽 전에 이미 파악을 했었습니다. 사실은 올림픽 앞두고 박태환 선수 인터뷰를 하려고 가족들하고 저희가 이미 접촉을 했었어요. 네,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 때문에 박태환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. 예. 당시는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라서요, 이거를 꼭 밝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공개하고 싶지가 이제 않다. 박 선수를 위해서. 그렇습니다. 이런 부탁들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설득을 했었죠.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는 향후 100년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네.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단독 인터뷰는 몇 개 더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들으실 목소리 역시 단독 인터뷰입니다. 애인이거나 뭐 친해지거나 단골이면은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40이고 최순실은 60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고영태 씨와 과거에 호스트바에서 함께 일했다는 동료 인터뷰. 상당히 이제 이 게이트 초기에 나갔던 인터뷰예요. 그렇습니다. 최순실과 고영태가 관계를 맺은 게 바로 호스트바였다는 이 세간의 의혹이 있었죠. 그렇죠. 그 의혹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예, 예. 고영태라는 존재가 알려진 직후 다른 언론사에서는 시도를 못한 독보적인 인터뷰였죠. 지금이야 뭐 최순실 얼굴까지 다 공개된 상황이지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. 네. 예, 많은 게 가려져 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정황을 알려주는 독보적인 인터뷰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인터뷰도 아주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. 그렇습니다. 저 역시요. 이 최동욱 총장과의 인터뷰 다시 듣고 싶어서요. 준비해 왔습니다. 이런 비상시국에서마저 또 검찰이 권력자들과 제대로 싸워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. 우리 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또는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검찰에 대한 충고였죠.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이냐,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이냐 결단하고
두려움 없이 수사하라. 그래서 이 목소리가 지금의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예. 이 인터뷰 역시요, 이 공중파로서는 유일무이한 인터뷰였습니다. 그 뒤로도 최 총장이 뭐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인터뷰였는데요. 이게 그냥 나온 인터뷰는 아니고 저희가 정말 몇 날 며칠, 어떨 때는 몇 달씩을 설득해서 나오는 단독 인터뷰입니다, 여러분. 예. 다음 두 번째 범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 범주는 어떤가요? 바로 발빠른 인터뷰인데요. 올 한 해 저희가 이 시의적절한 인터뷰 참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요. 이번 주만도요. 세월 X가 공개되던 날 제작자인 자로와의 인터뷰도 그랬죠. 예. 저희가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인 결과였습니다.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. 외력입니다.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진도 VTS 관제 영상을 이렇게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 괴물체를 컨테이너라고 봤습니다. 괴물체가 나타난 그 지점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자로와의 인터뷰. 이렇게 신속한 속보성 인터뷰는 뭐 여럿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올봄 가게 문을 먼저 닫았다가 미스터 피자 회장에게 폭행당한 경비원. 그렇습니다. 그 경비원과의 인터뷰. 기억나네요. 예, 한번 들어보시죠. 악수 청하는 척하면서 내 손을 잡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. 제 턱을 강타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뭐 말을 하겠습니까? 그게 그 있는 순간이 5분 10분이 보통 불쾌한 게 아니죠. 왜 맞아야 되는지 문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되는 게 무척 들더라고요. 왜 맞은지 이유도 모르겠어요, 내가. 아니, 사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왜 건물 문을 닫았어 하면서 폭행 당했던 경비원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신원 파악해서 섭외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다음 세 번째 범주. 뉴스의 주인공입니다. 세 번째 범주로 넘어가 보죠. 네. 예. 사건 당사자여야 이 절절하고 생생한 이야기가 나오겠죠. 물론이죠. 예를 들면 의경 꽃보지 갈 때의 의경, 또 땅콩 회항, 계문발자 항공기, 또 아이돌 가수 스폰서 이렇게 큰 이슈에서도 저희는 당사자 중심 또 현장 중심이라는 이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.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인터뷰하면 저는 올 가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 입었던 그 태화시장 네. 그 현장 연결했던 것도 기억나는데요. 네, 10월 초였죠. 태풍 차마가 남부지방 핥히면서 이 태화강 범람으로 태화시장 상인들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였습니다. 그때도 저희는 현장을 고수했었죠. 처음에는 당연히 물이 빠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이 쓰나미처럼 이래 갑자기 몰려왔습니다. 뭐 10분 20분 지나니까 이제 뭐 차도 떠내려오고 주석 앉아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할 말이 없어서 뭐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고 아주 그냥 생생한 그 피해 상황을 눈으로 보듯이 전달해줬던 이거 인터뷰 기억이 나요. 네 번째 범주는 뭡니까? 바로 청취자들 분노의 샘을 터뜨린 그런 인터뷰입니다.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가을에 터지기 전에도 참 그 많은 시민들, 많은 을들의 분노 게이지를 자극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, 올해.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 사회적 강자들에 의한 갑질이었죠. 예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떤 거죠? 처음에 주행을 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사이드미러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.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벌어진다 하면 바로 뒤에서 욕설과 심한 그 언어 폭력에 많이 시달렸었어요. 네,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건 당연하고요. 아직까지도 정말 운전할 때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. 이거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운전기사 인터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렇게 사람들 분노케 하는 뉴스는 사실 정신건강에도 좋지가 않죠. 하지만 저희 언론인들은 그걸 고발하는 게 숙명이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고발.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인터뷰도 참 많았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준비한 다섯 번째 범주 바로 내부 고발자 얘기인데요. 예. 가령 학교 입시 부정을 고발한 교사라든가 있었죠. 또 로스쿨 부정 입학을 고발한 교수 예. 모두 자기 목숨 걸고 증언한 사람들이죠. 이 가운데 이른바 썩은 밀가루를 고발한 내부자의 음성도 잠깐 들어보시죠. 예. 러시아 거를 수입해왔는데 컨테이너를 오픈했을 때 썩은 밀가루 다량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장부제가 그 포대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껴있더라고요. 모른 척하고 회사시키는다는 일을 했지만 내 양심이 자책을 느끼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심하다. 모른 척하고 일은 했지만 내가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꼈다라고 제보했던 이분 나중에 의인상까지 받으셨어요. 며칠 전에 저희가 다시 인터뷰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 무겁고 암울한 인터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물론입니다. 사이다 인터뷰 같은 것도 많았죠. 그렇죠. 바로 여섯 번째 범주인데요. 예. 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체증이 너무나 심해서
이 사이다처럼 청량감을 주는 사람들이 또 주목을 끌었었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일 겁니다. 예. 지금 이미 드러나는 것만 해도 최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의 예상되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든요. 예. 대통령 본인이 그것도 주범으로. 아하. 그런데 이 사형당에 마땅했던 전두환도 살아났습니다. 짧게 보면 위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. 시간을 보는 중입니다. 예, 최순실 사건 초반에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던 바로 그 부분의 음성이네요. 네. 이재명 시장.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? 이분도요.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. 박근혜라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자라났잖아요. 단군 일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군사 독재 시절에 철옹성 같은 황궁 속에 갇힌 한 공주였어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. 정상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던 정말 거침없는 인터뷰 도올 선생이네요. 그렇습니다. 마치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 통찰력 있게 이 최순실 게이트의 발생 원인을 그랬죠. 꿰뚫어서 찬사를 받았던 그런 인터뷰였죠. 권 기자, 좀 그 1년 동안 나간 것 중에 따뜻한 인터뷰 골라오신 건 없어요? 물론 감동 인터뷰도 있습니다. 많았죠. 이게 마지막 7번째 범주가 될 텐데요. 이분 목소리도요. 듣고 힐링됐다는 분 참 많았을 겁니다.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 밑으로 두 손 놓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되작거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. 그러면 나는 꽝꽝 언두를 헤매다 들어온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. 이거는 김용택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해줬던 그 부분. 그렇습니다. 그래, 시 제목이 뭐였죠? 울고 들어온 너에게. 울고 들어온 너에게. 예. 신자. 그렇습니다. 황폐해진 사회, 힘들고 지친 우리네 삶을 위로해 주려고 지었다는 그런 시죠.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쭉 범주들을 하나하나 꼽아봤는데, 근데 우리 권 기자도 올 한해 훅뉴스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, 네. 훅뉴스 가운데도 한편 제일 기억나는 거 한 편 꼽으라면 뭐예요? 9월 2일요. 훅뉴스의 주인공 목소리 제가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. 9월 2일 훅뉴스? 예, 들어보시죠. 그 뒤에 막강한 사람이 있어요. 그 막강한 사람이 3인방과 가깝다? 그렇죠. 퇴임 후에 네. 그 재단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하는 게 아닌가. 제가 볼 때 이 재단은요, 박근혜 대통령을 퇴임 후에 엄청나게 곤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훅뉴스. 참, 9월 2일이니까 여러분,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나간 훅뉴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재단이, 미르재단, K재단이,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에 엄청나게 박 대통령을 곤란하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, 네. 지금 퇴임 전에 곤란하게 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분 방금 전에 그 뒤에 막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최순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. 이 관계자 누군지 지금도 말할 수 없습니까? 본인이 뭐 원치 않아서 그 당시도 제가 그 음성 변조를 했는데요. 맞아요. 뭐 지금은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.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? 관계자라고 뭐 지금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요. 당시는 제가 이 최순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던 거는 이제 이분도 최순실의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뒤 18일 뒤에 한겨레가 최순실이라는 실명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비로소 게이트로 비화가 됐었죠. 그렇게 된 겁니다. 주변에서는 한겨레의 특종을 뺏겠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.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빨리 냄새를 맡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. 물론입니다. 귀중한 인터뷰들이 훅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바로 지금 권 기자가 말씀해 주신 그 부분, 바로 그게 언론의 존재의 이유. 누구보다 예리하게 사건을 보고 먼저 종을 울리고 그 다음 종이 울리도록 발판을 깔아주는 역할. 비상 사이렌을 먼저 켜는 역할.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. 네. 내년에도 권 기자나 저나 더 분발해야겠습니다. 내년에도요. 염치 없는 사람들 고발하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을 들춰내는데 저도 게으름을 피지 않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 제보 또한 기대하겠습니다. 권민철의 훅뉴스 올해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